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쌤과 함께하는 미적분의 나상민입니다. 원격 수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4주차가 되었는데요. 원격 수업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분들 학습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학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도 화이팅 있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역시나 앞서서 우리가 해왔던 강의처럼 교과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그리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고 개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과서 페이지는 80페이지고요. 중단원 1번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처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건데, 특히나 이 극한이라는 기호 안에 주어져 있는 함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져 있어요? 그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형태로 나타나져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1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해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밑이 자연대수라 불리는 2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밑이 이제 자연대수가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보다 크고 1이 아닌 A에 대해서 밑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라는 부분으로 나누을 거고요. 그래서 밑이 2가 되는 지수함수의 극한은 어떻게고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의 극한은 얼마예요? 그렇죠, 1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의 극한 역시 뭐예요? 1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나타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빼기 1의 극한은 얼마예요? 그쵸, ln-a가 되더라라는 거죠. ln이란 기호는 뭐예요? 밑이 2, 자연대수 2인 로그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더하기 x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질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요? ln a분의 1로 나타나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이 어떻게 나타나질 거냐라는 거였죠. 이게 어떻게 나타나져요? 그렇죠? 2라는 값으로 나타나지더라는 거죠. 혹은 주어져 있는 치환을 통해서 이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변형되기도 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 역시 극한값이 자연대수인 2로 나타나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 그 결과, 극한에 대한 결과들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만 주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1번 문제 봅시다. 1 더하기 5x의 5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건 어떠한 형태로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이 x, 그리고 이 네모 박스 쳐진 두 변수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같아야 되더라.
이렇게 네모박스 쳐진 이 변수의 형태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그 다항함수의 극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OX와 OX 지수에 있는 OX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더라라는 거죠.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 이용해요? 그죠? 치환이라는 방법을 원래는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지만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면 극한값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1번 문제의 답은 뭐예요? 그죠? 자연대수인 2가 되더라라는 걸 간단하게 우리가 결과로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 문제는 뭐예요? 주어져 있는 밑이 2인 지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식을 바꾸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의 3x 제곱 빼기 1의 분모가 어떻게 돼요? 3x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1분의 x가 있어서 x가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한데 없었던 3이라는 수를 분모에 곱해주기 때문에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함수들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곱으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예요? 1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요? 이게 역수의 형태로 나타나지더라는 거죠. 여기 분모에 1이 있어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1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면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극한은 3이라는 결론들을 얻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죠. 3번도 어떻게 해요?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ln 1 더하기 7x ln 기호 안에 7x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분모의 형태도 7x의 형태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모에 없던 수를 곱해서 우리가 이 식을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약분을 통해서 등호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극한값을 계산하면 7이라는 결론들을 얻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문제는 뭐예요? 밑이 A,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변형하면 로그의 2의 1 더하기 x의 분모에 x가 있어야 되고요.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1분의 x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형태처럼 주어져 있는 식을 두 개의 함수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각각의 극한값의 곱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4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x분의 로그의 a의 1 더하기 x는 얼마예요? ln a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요? ln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x분의 ax 제곱 빼기 1의 극한이 ln a이기 때문에 역수 취한 건 어떻게 돼요? 결과도 역수가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돼요? ln 2분의 1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뭐예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합으로 나타내져 있는 사인의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덧셈 정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겠죠? 네,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가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지는가, 분해의 과정과 전개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요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이 돼요? 사인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의 베타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질 때 이렇게 더하기의 연쇄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보통 전개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의 과정이 뭐예요? 그죠? 인수분해라고 본다는 거죠. 뭐 여기서는 인수분해라는 것까지 수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전개 역의 과정이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코사인 알파라는 값과 코사인 베타라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내야 돼요?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알파와 베타의 정보가 어디에 나타나져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이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어느 사분면이에요? 제2 사분면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베타라는 이 베타 각을 가지는 동경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제4 사분면에 위치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조건과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라는 값을 이용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알파의 각은 여기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5분의 4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길이가 5고요.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코사인이 돼서 이 x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4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의 알파라는 값은 얼마예요? 5분의 4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베타라는 각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4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대충 그리겠습니다. 대충. 네, 여기가 13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x좌표를 구해봤더니 코사인은 이렇게 여기 요만큼의 크기가 베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지는 요 x좌표가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12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의 베타 값은 얼마나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13분의 12로 구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네 가지의 결과를 이용하면 주어져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 곱하기 코사인 베타 13분의 5 더하기 코사인 알파 얼마요?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얼마요?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돼서 분모가 얼마이고요? 65고요. 분자를 계산하면 20 더하기 36이기 때문에 어때요? 56이라는 결론들을 얻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선생님의 고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사코코사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인은 사코코사 그리고 코사인은 어떻게 해요? 코코사사. 물론 사인은 복부 동순이고요. 이 코사인은 어떻게 해요? 부호가 바뀌죠. 더하기면 여기는 빼기, 빼기면 더하기 형태로 나타나진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증명 방법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증명은 이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방법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한번 자료들을 찾아서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율 탐구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방법들 중에서 삼각함수에 대해 정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 보시고요. 등교 후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교과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고 또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자율과제 탐구를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역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뭐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추가가 됐어요? 그쵸? 네,
코사인과 사인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한 문제가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극한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요. 사인과 코사인 삼각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사인 x분의 1 그죠? 이 함수의 극한은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역시 뭐예요?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혹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이 주어져 있는 극한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아직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배우진 않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건 뭐예요? 이 함수를 fx라고 보면 뭐예요? fx의 0에서의 미분계수는 1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 함수 역시 뭐예요? 0에서의 미분계수는 1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1번 문제 로그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극한으로 주어져 있는 이러한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 건가? 그죠? 앞서 살펴봤던 내용 식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번 문제는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꿔요? 그죠? 2라는 지수에 6x가 있기 때문에 뭐요? 분모에도 6x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곱하기 ln 1 더하기 3x ln 기호에 3x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요? 분자에도 3x가 있어야 되죠. x는 0이 아니면서 0의 합으로 가까이 되면 뭐요? 이 약분을 통해서 등호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등호가 정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곱해져야 돼요? 2가 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함수의 극한의 곱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극한가 얼마예요? 1이고요. 2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극한값은 2라는 형태로 나타나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2번입니다. 2번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lnx의 도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lnx라고 두면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lnx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그죠?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a를 대입하면 0이라서 이거는 f'1과 같아지더라라는 거죠. 1에서의 뭐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ln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x분의 1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x분의 1. 그렇죠? x분의 1이기 때문에 x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문제는 얼마가 되다라는 거예요? 1이라는 결론을 얻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3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져 있는 극한의 기호 안에 있는 이 함수의 형태를 봤더니 뭐야? 코사인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다양하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0분의 0꼴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어떠한 항들을 여기서는 소구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져 있는 문제를 대입만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의 형태로 바꿔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코사인 x라는 걸 뭐요? 사인의 형태로 바꾸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x분의 사인 x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물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도 뭐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긴 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그쵸?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같은 각의 제곱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이다라는 거예요. 단위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져 있는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그러한 그 개념을 이용해서 분자와 분모에
1 더하기 코사인 4x를 이 분자와 분모에 곱할 겁니다. x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4x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예, 분자는 사인 제곱의 4x의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죠.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요. 사인 제곱의 4x는 뭐예요? 사인 4x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는 뭐가 필요해요? x에 대한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x의 제곱인데 뭐가 돼요? 4x의 제곱이죠. 여기서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같은 형태로 이 박스 치진 부분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2x면 여기도 2x, 4x면 4x 이렇게 같은 형태로 나타나야지 극한값은 변함없이 1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곱을 하나의 형태로 우리가 이용하면 하나의 형태로 표현하면 4x분의 사인 4x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1 더하기 코사인의 4x분의 어떻게 해요? 분모의 16이라는 값이 원래는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분자에도 곱해줘야 된다. 곱해줘야지 등호가 성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주어져 있는 여기 안에 극한값은 1. 그리고 여기 안에 극한값은 얼마예요? 1 더하기 1분의 16. 대입의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8이라는 결론을 얻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와 같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역시나 뭘 이용해요? x 빼기 2파이라는 요 식을 t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2파이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2파이분의 탄젠트의 3x는 t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탄젠트 3 곱하기 t 더하기 2파이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극한값은 얼마가 돼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왜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2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형태는 다르다. 근데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탄젠트 함수에 뭘 이용하면 돼요? 주기성을 이용하면 되더라는 거죠. 탄젠트 함수의 주기성은 어떻게 돼요?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인 함수이기 때문에 뭐예요? 2파이를 더해도 같아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뭐예요? 탄젠트 3t와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식을 이용해서 분자와 분모에 이 3을 곱하면 우리가 쉽게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3t분의 탄젠트 3t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1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함수의 극한은 3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제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풀이 과정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볼 거예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이러한 함수의 형태, 이러한 식의 형태로 나타나져 있을 때 뭐 a를 구하든 혹은 예각의 크기를 구하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할 건데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직선은 뭐예요?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조금 제한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y는 m-x로 보고요. 이 주어져 있는 직선을 mx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볼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입니다. 예각의 크기. 예각의 크기니까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여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탄젠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나죠?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뭘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탄젠트 함수의 더 센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죠?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1 더하기 탄젠트 뭐요? 베타 곱하기 뭐 탄젠트 알파 뭐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겠죠.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의 형태로 나타나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질 수 있냐면 임의의 두 개의 직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y는 뭐 m-x 더하기 n 다시 그리고 y는 mx 더하기 n. 그래서 뭐 x축이 뭐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는 직선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서 요 각의 크기를 베타, 요 각의 크기를 알파 이렇게 봅시다. y축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요? 이 예각의 크기,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마찬가지 뭐요?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줘요? 1 더하기 m 곱하기 m 다시 분의 베타가 이거니까 m 다시 빼기 n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각의 크기가 주어지고 뭘 구하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를 묻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모두 구하시오. 모두 구하시오 하는 문제에서는 뭐요? 보통은 하나보다 많다라는 거죠. 두 개 이상의 경우에 모두 구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일 때 직선은 유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도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타 각이 이렇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만큼이 세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이 첫 번째 요 경우에는 뭐요? 베타 빼기 알파가 어떻게 돼요? 베타 빼기 알파가 양수가 되죠. 근데 두 번째인 경우 이 알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베타 빼기 알파는 음수가 되더라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안에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A 기울기를 묻고 있는 문제에서는 뭐요? 절대값이 있어야 돼요. 네, 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만으로는 어떻게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각의 크기, 높이가 더 기울어진 정도가 더 많은 경우에서 빼주면 되더라라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지우고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걸 먼저 정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먼저 가정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솔루션이 첫 번째는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걸 이제 A라고 볼 거예요. A. 그러니까 AX 빼기 Y 빼기 1은 0이라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A고 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의 크기가 알파라고 둘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베타라는 게 어떻게 해요? 3분의 1일 거예요. 두 번째 식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베타고요. 그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더라는 거죠.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분의 파이가 되는 이 두 개의 직선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경우는 뭐 두 가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직선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타나 줄 수 있다.
라는 거는 이제 풀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대충 그릴 겁니다. 대충. 그러니까 간격이 조금 틀려도 이해하고 그냥 그 개념적인 부분만 보고 넘어가세요. 이 직선 x 빼기 3y 빼기 6이라는 6은 0이라는 직선 어떻게 해요? y절편이 얼마요?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x절편이 6인 이러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이러한 직선. 그리고 ax 빼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은 뭐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직선이 그려질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려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좀 그림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4분의 파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뭐 4분의 파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한 거는 이제 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기울기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은 체크하고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유점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네, 그래 구해봅시다. 이제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탄젠트의 4분의 파이 값은 어떻게 돼요? 1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탄젠트 뭐요?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거에 뭐요? 이 각의 크기가 어떻게 양이 될 건가 음이 될 건가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이 절대값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네,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a분의 그 다음에 뭐요? 베타 빼기 알파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의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분모가 3으로 이제 통분을 해서 계산하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 더하기 3a 분의 1 빼기 아니죠. 미안합니다. 네. 분모가 어떻게 해요? 3 더하기 a죠. 그리고 분자가 1 빼기 3a의 절대값으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돼요? 절대값의 1 빼기 3a는 절대값의 3 더하기 a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절대값을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죠. 1 빼기 3a가 뭐요? 3 더하기 a인 양수가 되는 경우와 1 빼기 3a가 음수가 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를 우변으로 오면 4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어떻게 해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에 보면 어떻게 돼요? 좌변에 있는 식을 우변으로 오면 2a는 4가 돼서 a는 어떻게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략적으로 그렸지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 A, 직선의 기울기가 될 수 있는 상수 A 값은 모두 몇 개가 된다는 거요? 2개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A를 알고 있고 이 4분의 파이를 예각의 크기를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그쵸? 기울어진 정도가 더 많은 그러한 각에 대해서 우리가 차를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함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상수 a, b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함수의 형태가 2개 이상의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미분 가능 혹은 연소가이라는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러분들 수학 2 과목에서 이러한 다항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함수들에서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개념을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넘어갑시다. 네, fx라는 함수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fx, 여기서 말하는 fx는 이런 fx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반드시 주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서는 부등호가 두 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은 뭐예요? fx와 gx가 이 범위 안에서 항상 연속이다라는 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인 함수도 이 범위 안에서 연속이고요. ax 더하기 b라는 함수도 요 안에서 연속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 뿐만이 아니라 미분 가능합니다. 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죠? 네. 우리는 이 함수가 연속이기 위한 A, B의 조건을 찾아라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FA라는 값, A에서의 F 값과 이 A에서의 B의 G의 값이 같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F'A와 G'A가 같다라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식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가 그 나뉘는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A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면서 부드럽게 곡선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네. 수학적인 표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요. 이 주어져 있는 이러한 표현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y는 fx라는 이런 곡선의 형태의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y는 gx. 요 만나는 점을 a라고 두면 이게 의미하는 게 만난다라는 거죠. 만난다. a라는 점에서 만나더라라는 얘기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 F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G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거죠. 같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 접선을 두 개의 함수로 각각 그려보면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죠. 같아진다. 그러니까 뭘 갖는다는 거요? 두 개의 함수는 뭘 갖는다라는 거요? 공통인 접선을 갖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 이 말이 연속이라는 거죠. 연속. 그렇죠? 좌미분계수와 함수값이 아니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좌극한과 함수값이 우극한과 같아져야 된다. 세 개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할 때 범위를 봤더니 ax 플러스 b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라는 거죠. ax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요? b가 될 거고요. 이거는 뭐가 같아야 돼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f0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f0은 얼마나 0이라는 거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돼요? 0이라는 결론을 얻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미분계수, 각각의 미분계수들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 AXB가 웬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그 순간적인 변화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미분계수를 정의해서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쵸? X 빼기 0. 그죠? 그러니까 X분의 FX 빼기 F0. FX는 AX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FX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죠. GX 그리고 이거를 HX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요.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GX 빼기 G0 얼마예요? AX
더하기 b 빼기 b. 그러니까 뭐가 돼요? AX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의 기호의 그 의미에 의해서 x는 0이 하면서 0에 접근하니까 뭐예요? 약분이 가능하죠? 이거의 극한가 얼마? a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5는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x분의 sin x. 보통 이거를 수학 교과서에는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우미분계수. 오른쪽에 있는 미분계수, 왼쪽에서 접근하는 순간적인 변화율에서 좌미분계수, 이렇게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돼요? x분의 sin x 항상 얼마예요? 1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1이라는 결론을 얻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 가능이라는 이러한 표현 안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내용 혹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다시 앞에 교과서 개념을 조금 펼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